윤 대통령이 어떤 길을 갈지가 저도 반신반의하는 상황이에요.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5가지는 제가 봤을 땐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이 들통이 난다. 명태균은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. 녹취록 밖에 공개해버리면 윤 대통령이 끝나는 겁니다. 내가 공천에 개입을 했다. 큰 문제잖아요. 개마스 FM 90.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. 정치 바쁘쇼 박상병 사평론가 김은경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초빙 교수와 함께합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, 잠시 후 10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을 예정입니다.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녹취 공개로 임기 최대 위기에 몰린 윤석열 대통령. 대통령 사과 및 탄핵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공세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인데요.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어떤 말을 할지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정세에 대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두 분의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. 평론가님 오늘 네. 어떤 말 뽑아주셨습니까? 사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에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이 모아지는 경우도 흔치 않아요. 그죠? 예. 저도 관심을 기울일 정도입니다. 웬만하면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예. 뻔하니까 오늘 윤 대통령이 10시에 무슨 말 할지는 굉장히 중요한, 어떻게 보면 남은 임기 2년 반에 분수령이 될 수가 있는 기자회견이 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관심이 더 모아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의 말 제가 뽑아온 것은 이겁니다. 결코 포기하지 않고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서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이뤄내고 자유와 번영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. 말은 괜찮죠? 좋은 말이네요. 예, 이따 한번 설명하겠습니다. 김은경 교수님은 어떤 말 뽑으셨습니까? 네, 한동훈 당대표가 4일 저녁에 회담이 예. 결정이 되고 5일날 한 얘기인데요. 네.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. 역시 좋은 말을 뽑아오셨네요. 네네.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고 그렇게 해야 될 게 당연한 말인데 왠지 이 말을 뽑아오셨다는 느낌이 이럴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말을 뽑아오신 느낌이 듭니다. 아닙니까? 네, 저는 좀 기대보단 걱정과 우려가 더 큽니다. 평론가님은 네. 기대 많이 하십니까? 네, 저는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이 어떤 길을 갈지가 저도 반신반의하는 상황이에요. 솔직히 말하면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전격적으로 내놓을 수도 있어요. 그죠? 그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. 윤 대통령이 드디어 바뀌었네. 반환점 도니까 이제서야? 그래도 다행이야. 네.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역시 사람은 안 바뀌어.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예. 어느 쪽으로 갈지가 그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뽑아온 이유는 네. 윤 대통령이 진짜로 포기하지 않겠다면은, 진짜로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면은, 진짜로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원한다면은, 진짜로 자유와 번영의 가겠다면은 오늘 대통령은 완전히 변해야 된다. 그러면 가능하다. 예. 그렇지 않고 말만 또 그러면은 예. 이승진처럼 또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윤 대통령이 발언을 뽑아온 것은 정말로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뽑아온 겁니다. 대국민 담화에서 좀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서 4대 개혁도 완수하고 자유와 번영의 길을 열어 나가도록 하시고, 예. 그래서 국민의 기대치의 100%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. 한 60% 정도의 오늘 화답하는 발언을 내놓아라. 이게 바람. 예. 네. 과연 그럴 것인가 아닌가 얘기는 좀 뒤에서 좀 더 다시 예측하시는 건 전망은 들어보도록 하고요. 교수님도 이 한동훈 당대표의 말 좀 약간 뽑아오셨잖아요. 네네. 좀 더 첨언을 하신다면요. 회담 담화와 기자회견을 예. 하게 된 이 과정을 보면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이미 있어요. 그래서 예. 저는 이게 정말 본심에서 우러난 그런 담화와 회견이 될지 저는 좀 벌써부터 의심스러운데 4일날 대통령실에서 밝힐 때는 이왕이면 이미 준비했던 일인데 순방 전에 국민들한테 밝히면 좋겠다라는 참모진의 의견을 수용해서 전격 7일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네. 내가 대통령을 찾아뵙고 지금 국민의 정서가 이러니 빨리 이런 국민과 만나는 회담이든 담화든 기자회견이든 이런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그걸 수용했다.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네.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을 듣고 월 말에 하기로 했던 걸 7일로 당긴 건지 아니면은 정말 참모진들이 순방 나가시기 전에 먼저 회담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한 건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가 그 육성이 공개된 1일 이후에 5대 요구 조건을 들면서 대통령실에 어떤 좀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? 예. 그것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대통령실에서 의도한 건 확실하다. 어떤 거냐? 한동훈
한동훈 대표의 말 듣고 내가 이 회견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. 하지만 그렇다고 당정이 협의한 건 또 알리고 싶으니까 추경 원내대표의 말을 공개하도록 했던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는 좀 원래 상황은 지금 이 대통령의 육성 공개 후에 10%까지 이제 떨어진 지지율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었던 것 같고 뭐라도 네. 해야 된다라는 떠밀림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조차도 한동훈 대표의 제안과 연결되지 않도록 하려고 조금 잔머리를 쓴 게 아닌가. 그래서 당겨인 것 자체가 예. 물론 잘하긴 했습니다만 그 과정이나 그 의도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다. 아니 대국민 담화하는데요. 아까 말한 상황이 심각해서 대통령실에 결정하고 하는 건 좋아요, 그죠? 빨리 할수록 좋다고 하는데 당 대표까지 염두에 두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? 근데 지금 염두에 두지 않고 또 이런 자리를 만들 수도 없죠.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이 요구한 5가지는 제가 봤을 땐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오늘 회담 결과에서 이 5가지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하는지도 저는 봐야 될 관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이에 반해서 평론가님 지금 어쨌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해외 순방 예정까지 당기면서 지금 오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잖아요. 그 배경 뭐 동의하십니까? 이런 예, 오늘 그 김웅경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예. 여전히 윤 대통령을 불신하고 미워하시네요. 이게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예.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대목은 오늘 회견 내용을 보고 하는 것이 관건이고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잘 해온 거예요. 예. 순방 이후에 하려고 했던 것은 이유는 미국의 대선도 있고 국내 상황도 복잡하고 하니까 좀 정리도 좀 하기 위해서 반환점을 이제 도는 상황이니까 정리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도 괜찮은데 예. 그걸 당과 또 일부 참모의 요구를 수행해서 시간을 앞당기는 거 더 좋은 일이죠. 그걸 뭐 굳이 비판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예. 또 더 좋은 거는 윤 대통령이 오늘 회견 내용 형식을 한번 봐보세요. 그냥 끝장토론 한 2시간 정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? 예.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. 또 거기다 더 나가서 기자들 질문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. 정도 이런 건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봐요. 아무리 미워도 저는 그런 거는 요즘부터 잘한 것이고 예. 다만 이제 그런 거는 격가지고 핵심은 오늘 윤 대통령이 정말로 중요한 앞서 제가 분수령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남은 임기의 방향을 결정질 수 있는 분수령인 만큼 오늘만큼은 깜짝 놀랄 수 있는 국민들이 더 나가서 이제는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 하면 기대해봐도 되겠네. 전반전에 점수 다 까먹었는데 네. 자살골 4골을 먹었는데 후반전에 열심히 하면은 잘하면은 4대4 피길 수 있겠네.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대성공이에요. 그런 관점으로 저는 오늘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것이고 네. 혹시 거기서 더 나간다고 하면은 그럼 박수를 보낼 일이죠. 누구를 위해서? 윤 대통령을 위해서 아니에요.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. 지금 미국 봐보세요. 일본 봐보세요.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. 그러면은 이 정권이 타대기를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도와주는 것이 여야가 공이 저는 함께 할 일이지 모든 것을 딴지를 그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근데 이렇게 대국민 담화를 전격적으로 일찍 당겨서 하게 된 이유가요.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이런 육성 그렇겠죠. 빨도 나오고 그만큼 코너에 몰리고 어려워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아니요. 있을까요? 그렇죠.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명태균, 김건희, 윤석열이 3자의 대화가 나오면 나올수록 예. 당은 할 말이 없어요. 왜? 내용을 모르니까요. 이걸 당에서 어떻게 내용을 알겠어요? 아니 명태균하고 김건희 여사가 통화한 걸 당에서 누가 하겠어요? 그거를 대통령과 통화한 걸 누가 하겠어요? 그러니까 당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걸 계속 이 사람이 말만 쏟아내다 보니까 예. 잘못해버리면은 국민의 같은 경우는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요. 또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시간을 끌면 안 된다.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는 한 빨리 대통령이 매듭을 짚고 가는 것이 맞다고 한 것이고 그거는 당 판단도 맞고 윤 대통령이 그 호응한 것도 맞는 예. 얘기죠. 네, 교수님. 명태균 씨 관련한 일은 매듭을 지으려면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의혹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대통령의 육성까지 나온 상황에서 국민들은 대체로 공천 개입했다고 믿을 겁니다. 지금 당선자 신분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공천 개입을 했고 거기 또 김건희 여사까지 또 관련이 돼 있다라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믿고 있는 상황에서 네. 이 문제를 오늘 회담에서 매듭을 지으려면은 명태균 씨 사건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거짓말 없이 다 밝혀야 돼요. 저는 그 정도를 해야지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5가지 요구안은 저는 그 정도 해도 국민들이 역시 이제 대통령이 변했고 이제 남은 기간은 좀 믿어볼 만하겠다. 이렇게 바뀔 것 같지 않아요. 이게 하루 이틀 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1차적으로는 명태균 씨 관련한 건은 분명히 이번에 이 회담을 당긴 이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. 분명히 밝혀야 된다. 예. 명태균 씨 동의합니다. 예, 분명히 밝혀야 그 교수님 되고 말씀이 맞는 인정해야 된다. 여기서 또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저는 앞으로 더한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게 예.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
씨가 내일 창원지검에 출석해요. 예. 내일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데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노련한 사람이라서 오늘 대통령급 보지 않겠습니까?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만약에 방금 우리 김웅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예. 그 다음에 거짓말이 들통이 난다. 명태균은 다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. 예. 또 하나 녹취록 이거 밖에 공개해버리면은 예. 윤 대통령이 끝나는 겁니다. 그래서 아마 오늘 명태균과 관련해서는 우리 김웅 교수님이 좀 만족한 수준의 답변은 나올 것 같아요. 어느 그럴까요? 정도는. 네, 네. 그렇게 생각하십니까? 아니요. 만족할 만다. 아니요. 이거 안 거짓말하면 돼요. 또 녹취록 넣으면 어떡합니까? 예. 어쨌든 명태균 씨하고 또 거래를 할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예.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이렇게 만족할 만한 답을 할까 하는 좀 우려가 더 큽니다. 그러게 되면 또 명태균 씨가 또 기대를 가져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네. 아, 네, 이거는 이제 기대요? 명태균 얘기는 지금 녹취록에 다 나와 있어요. 예. 대통령이 만약에 거짓말 해가지고 지금 거짓말도 한 2번 하지 않았습니까? 이거 대통령 거짓말하다가 들켰는데 예. 오늘 또 그때는 그냥 대통령실 얘기 뭐 이런 예. 거였습니다만 오늘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또 거짓말을 한다. 명태균과 관련해서 네. 한 3살 뒤에 또 민주당에서 관련된 녹취를 내놓는다. 이거는 진짜 탄핵이에요. 그러니까 그러지는 네.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인정해도 이거는 큰 문제잖아요. 내가 그렇게 공천에 개입을 했다. 당선자 예. 신분이긴 하더라도 아, 라고 인정하는 순간 이 또한 또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. 저도 어떻게 대답할지가 좀 궁금합니다. 그 내용은 4부에서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